현미밥 먹고 그 야채 먹고 이랬어요. 당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은 현미밥이나 야채 때문에 당이 생긴 분이에요. 음식은 에너지원이고요. 그 음식에 따라서 행동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 급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급하게 하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뭐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을 자극하는 음식을 먹고요.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고집 피우는 음식을 먹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급해요. 그리고 커피나 쓴맛, 그 다음에 약간 열감이 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단맛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그 다음에 매운맛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날카로워요. 예리해요. 예민해요. 그 다음에 짠맛을 많이 먹는 사람은 우울해요. 그 다음에 약간 생각이 많고요, 골똘해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망상도 해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수십 년, 한 20여 년간 계속 임상한 거는 그 음식의 패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막 급하게 움직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음식을 주로 먹겠구나가 나옵니다. 아, 저 사람 성격이 오락가락한다. 화를 버럭버럭 낸다. 그럼 아, 저분은 저런 음식을 많이 먹겠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해당하는 음식이 그 행동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음식 패턴이 고스란히 행동이나 심리나 말과 행동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얼굴 형태, 관상이라고 하죠. 얼굴 형태를 보고 이렇게 몸의 상황을 이해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 얼굴은 신체의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상태가 결국엔 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어떠한 뭐 특정 부위에 뭐 트러블이 생기던가 아니면 뭐 낯빛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얼굴의 톤이 다르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체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눈빛이 이상합니다. 눈빛이 안 좋아요. 눈빛에 초점이 없거나 눈에 초롱초롱한 총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봐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총기가 있는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잖아요. 정신이 맑아 보이고. 근데 눈이 흐리멍텅해요. 옛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졸고 있는, 그 다음에 집중력 떨어지는 애들, 썩은 동태 눈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백목 던지시던 선생님이 기억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얼굴이 맑고 청명하고 밝고 이런 분들은 몸이 건강하겠죠. 반대로 얼굴이 칙칙하고 안 좋으면 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몸은 관리한 거는요, 벌써 티가 나요. 체형으로, 얼굴로, 눈빛으로,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면, 그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가 병이 들었구나,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게 추측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당뇨 환자들이 2천만 시대입니다. 중증 당뇨 600만에, 그 다음에 경계성 당뇨가 1,400만. 그게 이제 학계에서 발표한 거예요. 작년 3월 정도에 그 당뇨 학회에서 의사들이 발표한 내용이라서 심각하다. 이거 지금 재난 상황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당뇨가 문제는 뭐냐면, 당뇨 자체도 자체지만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심각해지거든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수술도 어렵고. 당뇨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수술의 그 까다로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건 뭐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정도로 당뇨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당뇨라는 게,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지금 알고 계신 게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아예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인슐린도 뭐가 에너지가 있어야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공급하기 위한 매개체, 인슐린을 만들기 위한 음식군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인슐린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사람을 인슐린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침이 안 나와요. 입이 말라 있어요. 그럼 수분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한 수분이 있고 입에서 침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하면 입에서 침이 나오죠. 눈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체액이 말라서 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구조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그걸 나오게 하라.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나 1형 당뇨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1형 당뇨에 보면 편식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1형 당뇨 애들은 거의 대부분 편식을 통해서 인슐린을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형 당뇨는 어느 정도 인슐린은 나오고 있는데 세포로 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죠. 세포가 왜? 세포에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거나 아니면 치환이 돼서 이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당은 돌아다니는데 인슐린도 있는데 세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연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마리가 없고 그게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서 생기는 거. 아까 말한 음식으로 찌꺼기가 되거나 물을 안 먹어서 순환이 안 돼서 찌꺼기가 되거나 이런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누적이 돼서
하는 게 2형 당뇨. 저는 제3의 당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이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음식들이 있다. 당을 연소시키고 정상적으로 대사 활동을 방해하는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을 통해서 그 당을 해결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당을 고치신 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해가지고 정상까지 가까이 오신 분도 굉장히 위험한 수치였거든요. 200 이상 막 계속 공복혈당이 200 이상, 뭐 식후혈당도 200 이상 막 찍고 있었던 분이고 병원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3, 4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해결이 안 나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음식을 잘 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나고 지금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동안 음식 중에 현미밥 먹고 그 야채 먹고 이랬어요. 당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은 현미밥이나 야채 때문에 당이 생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현미나 야채나 우리가 당 생긴 분들이 먹어야 되는, 당 생긴 분들이 보통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당이 생긴 분이라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하셨을 때 당뇨가 좋아지셨어요? 나빠지셨어요? 그랬더니 다 나빠졌대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하고 지금 기존에 먹던 음식을 다 끊고 반대로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드세요 했더니 지금 당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공복혈당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졌어요. 아이러니하죠? 사탕 먹고 뭐 탄수화물 먹는다고 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음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당을 전달해서 연소하고 당을 대사를 이루게 하는 뭔가 방해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가 결국 나의 음식의 습관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가 또는 현미밥이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 걸렸을 때 먹는 음식들 피하고 그걸 먹어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이 고쳐진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다 정답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옳고 바르고 정확하다면 당뇨 환자 늘어나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2천만입니다. 국민의 40%가 공식적으로 당뇨래요. 잠정적으로는 더 많은 숫자가 있겠죠. 자, 엊그제 물어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70%가 당뇨래요.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당뇨를 앓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못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줄어야 고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늘고 있어요.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식으로 인한 병은 음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약물로 인한 병은 약물로 고쳐야 되는 거고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약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가 심각한데 뭐가 더 심각하냐?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 젊은 사람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그냥 우리가 젊고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노쇠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뭐냐? 음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 먹거리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지금 나한테 최적화된 방해하는 인자가 안 생기는 구조로 소화분해 흡수, 배설이 잘 되는 음식으로 최적화시키면 당뇨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해가 잘 되는데 어떻게 당뇨가 생겨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이 지금 하고 나서 얼마 대도 안 했어요. 음식 바꾸고 나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지고 자기가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기존에는 그걸 못했냐라는 거죠. 당뇨는요, 음식으로 인한 병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으면 당뇨는 생길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임금이나 걸렸던 부자병이었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다 걸려 있어요. 그거는 과잉 영양 공급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취사 선택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